그럴 수 있지. 자, 이제 책을 봅시다 이제. 웹툰 많이 봤으니까 이제 책을 보시죠. 오늘 사다 주세요. 자, 우리 저번 시간에 한 함수부터 풀이를 후딱 마무리하고 자, 봅시다. 함수의 이해부터인가요? 잠깐. 아닌데. 함수에서 저번 했는데. 함수 대입하고 함수부터 103페이지군요. 펴보세요. 윤선생님 풀어왔어 여기? 네. 좋아. 103페이지부터 질문 혹시 있으시면 하시면 선생님 풀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으신가요? 그러시다면 네 일단은 105페이지 자기 기준 빠른 번호 주면 됩니다. 그냥 항상 그렇지만 597이요. 어? 597이요. 597 한번 볼까요? 597 597 597 뭐야 앞이네 597 597 옛날 문제구나. 요새 따로 풀어줄게 알겠죠? 네. 저번 시간 풀이 문제네 그죠? 합성 쪽부터 일단 얘기해 봅시다. 없습니까? 선생님 636에 대한 얘기 좀 해볼게요. 636. 네. fx는 요 풀어본 친구들은 뭐 잘 답이 나왔으면요 잘 한 건데 거기에 대한 좀 추가적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의 문제인 것 같아서 간단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 문제 풀이만 얘기한다면 이 문제 어차피 예측은 가능한 상태의 풀이라서 gx 더하기 x 더하기 5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줄 필요가 있는 건데 g 안에 y는 생각되어 있는 거죠. y는 gfx 이 함수를 여기 대입한 상태예요. 그렇죠? 뭐 최소값을 구해라 뭐 이런 최소값이 아니라 얘의 치역이 y가 0보다 더 낫다. 일 때 뭐 a 값을 구해라라는 게 얘긴데 연성 확인되고 있습니까? 네. 네. 사실 근데 이걸 시로 보니까 얘를 그리기 되게 쉽네요. 대입하면 y는 이거 집어넣어 버리면 이 식이 두 개니까 두 개로 집어넣을 필요 없이 그냥 fx는 식으로 넣으면 돼. 뭐 어떻게 돼? fx 더하기 5 아니야? 그죠? 이 식이 되게 쉬워서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쵸? 그럼 얘를 그냥 이렇게 놔버리면 이 함수는 뭐야? fx를 몇 칸 올린 거야. 위로 5칸 올린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요걸 이렇게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치? 이 그래프를 5칸 위로 올린 게 이 합성된 그래프야. 이해됐어요? 그럼 우리가 이 그래프에 생긴 모양을 가지고 이제 이 치역의 범위를 준 건 그림을 그린 다음에 범위를 구하라는 건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치역이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요. 이거 다시 말하면 저 함수의 최소값이 0이다 라는 얘기가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치역이 0 이상이라는 건 제일 작은 게 0이야 라는 거니까. 알겠죠? 이해됐어요? 그럼 요 그래프를 대충 그려보면 얘가 지금 봐봐. 얘가 요거 2차 함수가 아래로 블록이죠? 얘는 직선입니다.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 fx를 그려볼게요. fx는 0,5를 지나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섹션은 여기 돼 있죠. 는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얘가 2차 함수인데 얘는 2차 함수가 상황이 이래요. 봐봐. 얘가 이렇게 생긴 건 확실한데 알겠죠? 이게 지금 이 꼭지점 좌표가 x는 마이너스 a 맞죠? 그쵸? 근데 이 마이너스 a가 음수인 거야? 양수인 거야? 난 지금 여기다가 y는 fx를 그리고 싶은데 x가 0보다 큰 건 그려놨어 지금 그치? 0보다 작은 좀 그려야 되는데 요때 그래프가 2차 함수니까 이렇게 쓸 거 아니야 그쵸? 이 자식을 그리는데 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a란 말이야. 얘가 그럼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거야? 오른쪽에 있는 거야? 왜죠? 그 마이너스 저 그림 아니 저 직선 있잖아요. 네. 직선은 뭐 그렸어 얘잖아. 선생님 질문 다시 해주실래요? 요 자식이 아래로 블록인데 이 꼭지점의 x표시 문자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럼 얘가 이제 봐봐
만약에 왼쪽에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생길 거고 오른쪽에 있다면 이렇게 그림이 생길 거란 말이야. 그럼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 어느 쪽인지 알아 몰라? 알아 몰라? 일단은 모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두 가지 다 그려야지. 자, 여러분 그릴 때 이런 걸 생각했냐가 중요합니다. 봐봐, 첫 번째 A가 만약에 양수라면 잠깐만요. 요 이차함수 지금 0에서 분리가 돼 있으니까 여기 0을 집어넣으면 5 아닙니까? 얘도 0,5로 지나? 그럼 저 이차함수는 0을 지나긴 해. 이어져 있을 거야. 알겠죠? 근데 A가 양수라면 꼭지점이 지금 이게 X는 마이너스 A니까 꼭지점이 왼쪽에 있는 거니까 그래프가 아마 이렇게 가다 여기 꽂힐 거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이런 그림일 수 있고. 이해됐습니까? 그리고 만약 두 번째 A가 음수라면 그림이 여기 이렇게 생겼을 것이고. 그렇죠? 원래 이차함수가 이랬을 거란 말이야. 이 점을 지나니까. 예를 들면. 그죠? 그림이 그러면 이차함수 이렇게 오다가 탁 여기서 5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직선 올라가겠죠. 알겠습니까? A가 음수라면 그림이 아마 이랬을 겁니다. 이해되겠어요? 이게 되게 예민한 문제였다면 이 둘을 다 해석을 해야지만 풀리는 문제 되겠죠. 그때 이제 얘는 답이 아니지. 왜? 얘는 치역이 얼마냐? 아, 여기서 요놈의 치역을 얘기하는 게 아니구나. 얘를 5칸 올린 함수가 얘란 말이야. 그죠? 그러면 얘를 5칸 올리면 얘의 치역이 5보다 더 낫다니까. 5칸 올리면 얘는 치역이 저렇게 만들어버리면 저놈의 치역은 10보다 더 낫다 되겠죠. 얘는 문제 상황이 맞지 않아야 되는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럼 A는 양수란 얘기고요. 이해됐어요? 그때 꼭지점의 x좌표가 마이너스 A인데요. 치역이 이렇거나 최소값이 이렇게 되려면 마이너스 A를 대입한 이 값에다가 5를 더한 게, 그죠? 다시 말하면 f 마이너스 A 더하기 5가 0이 되어야 치역이 저렇게 되겠지. 이해되겠습니까? 그러면 해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 함수도 좀 다룰 수 있어야 되고 합성된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 판단을 좀 잘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만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가서 역함수 얘기로 가시죠. 여기도 질문 있습니까? 106페이지와 107페이지 쪽에 질문하시면 되겠네요. 없나요? 잘 풀고 계신 것 같습니다. 108페이지로 오늘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역함수 얘기 다 끝났고요. 108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108페이지가 숙제였구나. 108페이지 질문 없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9페이지로 가시죠. 자, 109페이지는 뭐 합성함수와 역함수와의 어떤 그 성질이라고 쌤 적어놓긴 했는데 말 그대로 성질 정리하는 파트인데요. 우리가 지금 합성이 뭔지를 배웠고 역함수가 뭔지도 배웠습니다. 역함수는 뭐 xy를 바꾸는 함수죠, 그죠? 영준아, 역함수 존재 조건이 뭐였지? 그 1대1 1대1 항상 이 같은 단어를 딱 기억을 할 필요가 있고요. 자, 오늘은 그 합성과 역함수의 관계된 역함수의 관계된 성질을 좀 정리할 건데 뭐 큰 내용은 없고요. 성질 정리하면 일단 첫 번째 역함수와 원래 함수를 합성하면 이게 x 쓰세요. 이렇게 합성하면 결과 어떻게 된다? 야, 함수와 역함수 합성하면 x가 그냥 튀어나온다. 그렇죠? 합성의 의미가 없다 그랬죠. 이 서로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서로 상쇄한다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합성 역함수와 이 원래 함수의 합성은 의미가 없다.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뭐 아무것도 없어. 그냥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 역함수의 역함수가 뭘 것 같아요? 이건 F랑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 함수 두 개가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야. 알겠죠? 이해했어요? 무슨 말이냐? F의 역함수가 만약에 뭐 F, 이게 무슨 말이냐면 F라는 함수와 F 역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역함수 관계. 관계성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면 얘의 역함수는 얘고요. 얘의 역함수는 얘가 되는 거죠.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거지. 이게 X가 바뀐 거니까. 알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세 번째로 이런 게 있습니다. 합성된 상태에 합성한 함수를 전체 역함수로 그려버리면 역함수를 직접 하나씩 찢어 넣을 수 있는데 알겠죠?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저거 무슨 말이냐면 자 선생님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거는 가볍게 이해가 됩니다. 원래 이게 두 가지 이상의 행위를 할 때 그 행위를 거꾸로 하려면요 마지막에 했던 것부터 거꾸로 해야 돼. 무슨 말이냐면 봐봐 우리가 그 신발을 신을 때요 양말을 신고 신발을 신잖아. 벗을 때 뭐부터 벗어야 돼? 신발부터 벗죠. 마지막에 한 번부터 하겠어. 그럼 무슨 말이냐면 x가 여기 있으면 우리가 f 합성 g의 x가 있을 때 얘의 역함수를 구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x를 일단 어디에 먼저 넣는 거야? g에 넣는 거죠. 그러면 다시 이 나온 결과를 f에 넣어서 결과값을 구해내는 거죠. 여기 x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 그러면 얘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거꾸로 가야지. y에다 별표를 집어넣겠죠. 그럼 어디다 거꾸로 넣어야 돼? f에 먼저 거꾸로 넣어야죠. 그 나온 결과를 g에다 거꾸로 넣어야죠. 그래야 x를 밝힐 거 아니야. 이랬으니까 즉 합성된 상태의 역함수 진화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순서가 바뀌어야 돼. g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이렇게 됩니다. 왜 x를 f 역함수에 먼저 넣어서 나온 결과 뽑아내고 그걸 다시 g 역함수에 뽑아내야지 x가 나오겠죠. x니까 그래서 연달아 진행하는 함수의 통째로의 역함수는 순서가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이야 뭔 얘기인지 알았어? 외우면 안 돼요? 뭐? 외우면 안 돼요? 외워도 돼요. 너는 근데 봐봐 외울 때 이렇게 외우란 말이지. 이게 합성이 봐봐 여기 넣었다 나온 결과를 또 넣었다가 나온 결과를 넣었다 이렇게 하는 거잖아. 연달아 진행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걸 거꾸로 할 때는 뒤에서부터 거꾸로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얘기야, 그 얘기. 그걸 식으로 쓰면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단순하게 그 얘기입니다, 알겠죠? 이런 성질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이런 얘기도 많이 써요. 요게 지금 여러분 봐봐. 요걸 선생님 저번에도 역함수 정의라는 표현을 많이 썼는데 요 말 이해되죠? 함수와 역함수는 합성하는 게 의미 없다. 기억나시죠? 그죠? 오케이? 그럼 봐. 요거를 가지고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씁니다.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f 합성 gx가 x야 1대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 야 f랑 g랑 합성하면 x 넣으면 x가 튀어나온대. 그 말은 얘 둘이가 무슨 관계다? 역함수 관계라는 걸 알려주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정의라고 많이 표현하는 게 야 g라는 함수가 f의 역함수일 때라고 한글로 얘기할 수 있지만 알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수식으로 줄 때는요 이렇게 줍니다. 얘를 만족할 때라고 얘를 만족이었어. 얘를 만족할 때라고 쓴단 말이야. 여러분 이게 gx는 f 역함수야 라는 얘기를 저식으로 대신하는 거야. 알겠죠? 합성된 상태에서 항등함수가 이루어진다는 것 자체가 둘이 역함수 관계라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해석하는 방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알겠죠? 자 그럼 여기 있는 문제 하나 풀어보면 선생님 네 649번에 649 저거 649 2번에 2번 저거 3번 있는 거 같아요. 649에 굳이 따지면 있죠. 근데 얘는 둘 다 F니까 바꿔봤자 무의미하니까 그냥 풀어도 되죠. 어떻게 이렇게 푸는 거지 봐봐. F 그러네요. 굳이 따지면 이거를 너네가 일단 알아서 생각해서 풀었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 이제 이렇게 그죠? 이게 이런 의미야. 역함수를 넣어버릴게. 알겠죠? 그 원래는 순서가 바뀌는데 둘 다 F니까 의미는 없겠죠. 그래서 이거는 F 역함수 합성 F 역함수 R이냐? 이걸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 F 역함수 안에 F 역함수 R을 대입하는 얘기죠. 이런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F 역함수 R을 구하고 나온 결과 또 역함수 대입해서 구해라 이런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F 역함수 R은 내가 이렇게 보라 그랬죠. 거기 fx 그래프 있지? 그죠? fx 그래프에 그 y 좌표가 R일 때 x 좌표가 얼마야? A네요. 그죠? 그러면 이 F 역함수 R은 A인 거지. 이렇게 대화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한 번 대입하면 F 역함수 A일 거 아니야. 됐어요? 뭐 건드린 김에 바로 얘기할게요. 다시 또 y는 fx 그래프에서 y가 a일 때 x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못 구하지 않나? 잠깐만요. y가 a일 때 fx 그래프 뭐야? 이거잖아. y가 a일 때 여러분 지금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그죠? 이 P랑 A랑 어때요? P랑 A랑 네? P랑 A랑 어때?
같은 거 알겠습니까? 그죠? P랑 A는 같은 값입니다 이거. 이해돼요? 왜냐면 봐봐 Y는 fx가 0,P를 지나잖아. 그럼 역함수는 P, 0을 지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P, 0에서 그 P가 지금 A라 적혀있잖아. 그죠? X가 만나는 집이 그지? A가 P네요. A가 곧 P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F 역함수 A를 구하려면 P가 곧 A니까 Y가 A일 때 그거 0,A잖아. 0이네 0 이거. 그죠? 이렇게 구하시겠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0,A니까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왕 한 김에 이것도 해볼까? FQ를 구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FQ는 어떻게 또 구하면 되냐면요. Y가 Q일 때, 왜냐면 X에 Q를 대입할 때가 없으니까, 그죠? Y가 Q일 때 F 역함수 함수랑 만나는 게 C잖아. X좌표가. 여러분 봐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역함수 그래프가 뭐 이렇게 하나 나와 있잖아. 그죠? 역함수가. 이게 Y는 F 역함수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는 이 오른쪽에 Q가 있단 말이야. Q가 이렇게. 그죠? 그러면 막 요 놈은 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요 놈은 얘의 역함수이기 때문에 여기 Y의 Q랑 만나는 이 자식이 얼마냐가 중요하겠죠. 그걸 봤더니 C네요. C. 네, C네. 한 번 더 FC를 구하는 얘기네. FQ를 C입니다. 이해됐어요? 오케이? 뭐 이게 좀 헷갈리는 친구들은 거기 좌표 다 적어놓으면 풀리긴 해. 풀리긴 하는데 알겠죠? 일본 선생님 이렇게 한번 건드린 김에 보여주려고 하는 거야. 그 다음 C를 가면 이제 C죠 C. FC는요 또 Y가 C일 때는 안 보이네. FC는 그냥 C 대입하면 되네. C 대입하면 Q가 나오네. Q가 그죠? FC는 FX가 뭐냐? 잠깐만. 아 이거구나. FC는 S네 S. 그죠? 얘는 S다 이게. 이해했습니까? 뭐 이렇게 바로 대입도 가능합니다. 역함수 모양이 있으니까 알겠죠? 이해했습니까? 뭐 이렇게 풀면 되겠다라는 문제를 하나 건드린 김에 해봤고요. 저거 왜 0 나오는지 다시 설명해 주시면 돼요? F 역함수 할? 어디 갔어? 너 여기까지 이해됐어? 네? 여기까지 이해됐어? 아 잠시만요. 아니요? F 역함수 R이 그쵸? 이거 생각보다 헷갈리는 문제야 이거. 내가 그림을 그려줄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데 요게 Y는 FX야. 그지? 막 그리긴 했는데 쌤이 좌표를 찍어보면서 얘기할게요. 봐. 자 F 역함수 R도 다시 말하면 F 역함수 R이 이거야. 영준아 이 노란색 FX지? 네. 역함수 R은요 Y가 R일 때 X가 얼마냐고. 그게 A였어. 그지? Y에 대입한 A 구하면 되잖아. FX 기준하면. 그죠? 만약에 쌤 역함수 그래프인데 여기서 구하면 안 됩니까? 여기서 구할 거면 R이 X축이 있어야지. 그래 대입해서 Y를 구하지. 근데 그게 R이 없으니까 X축이. 그죠? 그럼 거꾸로 요 FX를 가지고 구할 거면 Y에 대입한 X를 구하는 거니까. 그럼 X는 Y축 그려가지고 R 만든 다음 Y는 X? 네 그거 그린 다음 R과 만나는 요 위치가 정확히 잡히냐? 혹시? 네가 아예 그려야 되는 거 아니냐? 네. 그냥 그거를 쓰면은 정확도 떨어지죠. 아, 그래요? 내가 그리는 그 직선이야 내가 하는 위치가 정확하지 않잖아. 얘가 말한 걸로 해야지. 그죠? 그림을 내가 그래서 풀 수는 없지. 그래서 그 뭐 정확도가 확실한 건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 확실하잖아. R일 때 A 맞잖아. 얘 A죠. 그죠? 오케이? 그리고 이걸 한 번 더 난 노란색 그래프로 풀려고 Y가 A인 걸 봤는데 안 보이는 거지. 그러면은 얘를 여기 그냥 바로 대입하면 되네. 얘는 있네. F 역함수가 흰색이잖아. 그죠? 흰색에는 그냥 XA를 넣으면 되잖아. 그쵸? XA를 넣으면 A, 0이니까 0이네. 0이네요. 그쵸? 그러면 이 어찌 보면 이 위치에 따라서 센스 있게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죠? 그러면 뭐 A랑 P가 같은 게 안 보여도 바로 답은 나오겠네요. 이해되겠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좌표를 확실히 그래프 헷갈리게 된 거 뿐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661번을 가보겠습니다. 661번. 성질 문제 뭐 요거 하나로 설명하면 될 것 같은데요. 661번 보시면 fx랑 gx는 나와 있고요. 네. 여기 다 개념 문제야. 성질 연습하는. 661 보시면요. 함수 이렇게 돼 있어. f 합성 가로하고 g 합성 f의 전체 역함수. 합성 f8을 대입하다. 그죠? 상황 맞습니까? 풀어보겠습니다. 봐봐요. 야, 얘부터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오케이? 661번입니다. 다음에 뭐 보니? 예? 661, 661. 661번이 숙제예요? 아니, 진도 나고 있어. 설명했잖아. 교환 뒤질러고 있어. 그리고 끝나고 따라와. 합니다. 얘 보면은
요거 역함수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 순서가 바뀐다 그랬지. 그래서 바꿨으면 F 합성, F 역함수 합성, G 역함수 합성, F의 8을 구해라 이 말인 거죠. 이해됐습니까? 그때 여기 의미 있어 없어? 의미가 없다. 이 지워도 됩니다 이거. 알겠습니다. 선생님 왜죠? 야 얘가 뭐든 간에 여기 넣으면 똑같이 나와야지. 할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함수와 역함수 합성은 그냥 없어도 됩니다. 알겠죠? 남는 게 얘인 거야. 얘하는 거죠. 뭐 이런 모양보다는 사실은 대입하기 좋은 건 이런 모양이죠. 이렇게 한번 다시 쓸게요. 그죠? F8 구하시고 F8 대입하면 마이너스 24 더하기 마이너스 23 G 역함수 마이너스 23이네 그죠? 얘도 바로 대입합시다. 역함수니까 4x 플러스 1이 마이너스 23 되는 걸 찾으라는 얘기잖아. 그죠? y 좌표가 23인 거니까. 이해됐습니까? 4x가 마이너스 2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6이네. 마이너스 6입니다. 이렇게 풀면 되겠죠. 알겠죠? 그래서 뭐 x를 바꿔 대입하는 것도 좀 가볍게 처리할 수 있도록 챙겨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대입해가면서 풀면 또 금방 잡아낼 수 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다 보면 이런 문제가 나와요. 이런 문제가 뭐냐면 선생님은 666으로 설명했어요. 666으로 666 보시죠. 666 보시면 여기서 추론 문제 나오는데 우리가 추론 문제도 1학기 때도 많이 경험을 해봤어요. 알겠죠? 여기 보면 봐봐. 우리 앞쪽에 왜 명제 배워서 뭐 부등식의 활용 뭐 그거 뭐 1학기 때 부등식 풀 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아무것도 설명 안 하고 풀고 갈 때 잘 풀어온단 말이야.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예요. 알겠죠? 이렇게 추론하는 문제도 냅니다. 추론 문제가 우리 행렬할 때도 풀어봤고 그렇죠? 뭐 그런 식의 문제가 함수에 또 나온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이런 추론 문제는 뭐 그런 거죠. 자 표현이 새로울 수 있어서 선생님이 하나 풀어드리는 건데 666번으로 가볼게요. 봐봐요. 함수가 이렇게 있대. x에서 x로 가는 함수가 있답니다. 1, 2, 3이 1, 2, 3을 찍는 함수가 있대요. 1, 2, 3을 찍는. 그때 이제 이렇게 하나 찍고 이렇게 찍어도 돼요. 이렇게 f라는 함수가 있대. 그랬을 때 얘가 이상한 표현하고 있어요. 오른쪽으로 있는 것 같다. fx는 f1은 그냥 f야. 그러니까 여기 f 옆에 숫자를 쓰겠다는 거야. 1을 쓴 건 그냥 f랑 똑같은 거야 라고 정해놨고 fn 플러스 1은 f 합성 fn을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했어.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 이게 n은 자연수니까 이해를 위해서 내가 대입을 해볼게요. n에 만약에 1을 대입하면 f2는 f 합성 f1을 얘기하는 거야 라는 거잖아. 그죠? 근데 f1이 곧 그냥 f잖아. 그치? 결국 f2라는 건 x를 f에 2번 넣은 결과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 표현에 대한 이해 됩니까? 오케이? 얘가 그랬잖아. fn 플러스 1은 f 합성 fn이야 라고 정의할 때라고 한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쓸 거란 말이야.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문제가 많이 나올 거니까. 뭐 여러분이 쓸 리는 없죠. 이런 표현 알겠죠? 얘네들이 이런 표현 쓸 거니까. 그럼 막 n이 만약에 2면요? 여기 2 대입해볼게. 뭐가 되는 거야? f3은 f 합성 f2라는 건데 f2가 뭐였지? f 합성 f를 2번 합성한 게 f2였거든? 그죠? 아 f3은 얘를 얘기하는 거네 라는 거야. 이해되겠어요? 한 번만 딱 쌤의 어떤 표현을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알겠죠? n에 만약에 3을 넣으면요? 이게 자연수에 성립하는 거니까 f4가 튀어나오겠지? 얘는 f 합성 f3일 거니까 이게 3번 넣은 거니까 한 번 더 넣은 거잖아. 4번 넣은 걸 얘기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결국 얘가 말한 f100은요. 예를 들면 x를 100번 넣으라는 얘기죠. 알겠습니까? 대입하고 나온 거, 또 대입하고 나온 거, 또 대입하고 나온 거 100번 하는 소리야 이거. 알겠죠? 그 횟수를 적어놓은 거야 이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 건데 자 문제 뭐냐면 이런 짓을 몇 번 하래요? 2025번을 하고 2026번을 하래요. 그죠? 그럼 느낌이 오잖아. 그게 무슨 문제야 이거? 어? 뭐 대입하는 거야? 1 대입하고 F 2026번 2를 대입. 그죠? 일단 한번 요거 붙여주죠. 설마 2025를 대입하라는 얘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문제겠어요? 규칙 문제죠. 규칙 문제. 주기성의 확률이 높고요. 무조건은 아니야. 알겠죠? 얘는 주기성이 맞긴 한데 이게 돌 거란 말이야. 금방. 알겠죠? 얘는 돌 건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요. 항상 주기성은 아니야. 되게 쉬운 규칙이 있을 수 있고 주기성이 아닌. 알겠습니까? 주기가 많이 나오긴 합니다. 대입해볼게요. 자 이런 걸 규칙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돼? F1 구하고 내가 행렬할 때 그랬잖아. A의 뭐 100제곱을 구해야 돼. 그러면 A1부터 정확히 구하고 A2 구하고 A3 구하고 규칙을 봐야지.
빨리 100을 잡는 게 아닙니다. 알겠죠? 이 마찬가지예요. F1, 1부터 구해. 얼마야? 3. 그죠? F2, 1을 구해. 의미 파악했으니까 3을 한 번 더 대입하면 돼. 3 대입하면 얼마야? 2잖아. 2. 얘는 2야. 됐습니까? 자, 1을 한 번 대입한 거 봐봐. 1이 3을 찍어 3이잖아. 그죠? 두 번 대입한다는 게 1을 한 번 대입하면 여기 있잖아. 3을 또 대입하는 거죠. 대입하면 2가 되겠죠. 세 번 대입하면요 1을 2를 대입하면 되잖아. 2를 대입하면 1이죠? 빙고. 요게 핵심입니다. 오케이? 왜? 같은 게 만났어. 이게 어디부터 출발인 줄 알아요? 우리 예전에 배운 i부터 출발인 거야. 4제곱 1 되는데 그 주기 4개짜리야. 그 다음 뭐 배웠어? 오메가. 오메가 선 3승이는데요. 그거 주기 3개짜리야. 쌤 오메가 6승이는데요. 그거 주기 6개짜리야. 쌤 행렬이 3승 2가 됐는데요. 그거 주기 3개짜리야. 이게 다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해되겠습니까? 함수로면요. 쌤 3번 대입하면 1 나오는데요. 그거 주기 몇 개짜리다? 주기 3개짜리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까? 3번 대입하면 그냥 똑같아 이 말이니까 똑같은 거잖아. 알겠습니까? 그 다음도 반복되겠죠. 한 번 대입하면 3, 2, 1이어서 그럼 다시 3, 2, 1, 3, 2 이렇게 되겠죠. 알겠습니까? 주기성 우리 많이 다뤄봤죠. 2025번 대입할 거면 2025를 3으로 나눈 나머지 아까 쭉 얘기했지만 엄청 많이 조기가 되지 않습니까? 해서 얘는 F 다 더하면 얼마야? 9 그죠? 그죠? 이거 다 더하면 9잖아. 3으로 나눈 나머지가 없죠. 얘는 3의 배수죠. 그 말은 1이 그냥 나온다는 소리야. 얘는 3으로 쓸까 그냥? 얘랑 똑같다는 얘기인데 이거 1이야 1. 주기가 3인데 3의 배수면 2 그대로 나온다는 소리야 1이.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이거 1입니다. 얘를 위해 쓰죠. 얘는요 다 더하면 이거 10이잖아.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1이잖아. 이거 F1과 똑같아. F1, 2.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의문되는 식으로 있어서 선생님 1을 대입해서 나온 주기인데 얘는 2인데 다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같은 함수라서요. 똑같습니다. 알겠죠? 주기성을 밝혀냈으면 1을 넣든 2를 넣든 3을 넣든 그 주기성은 똑같아요. 어차피 도니까.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2를 넣으면서 얘는 F1, 2와 같으니까 F2가 1 찍었죠. 얘는 1이네. 뭐 답이 0인 거보다. 답은 0입니다. 이해되겠습니까? 오케이? 여기서도 이런 추론 영역이 또 들어있다. 알겠죠? 추론 영역의 문제 그 느낌이 바로 오잖아. 솔직히 딱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뭐 100번째 구해라, 뭐 200번째, 뭐 2000번째 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주기성이 잘 나오고요. 주기성이 아니어도 쫄 필요 없습니다. 어차피 이게 1, 2, 3 구해서 보면 규칙 금방 보여. 그거 가지고 추론을 잘하면 돼. 알겠습니까? 그런 문제 거니까 초반에 그 정리를 깔끔하게 잘 하세요. 그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자, 111페이지에는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 요거 별표 치시고요. 요거는 이제 이야기가 길어질 수 있으니 좀 이따고요. 쉬는 시간 드리고 2차 시할게요. 오늘은 여기 요거 하나 하고 쉽시다. 110 그 다음 유형인 절대값이 포함된 그래프 정리 좀 하고 싶시다. 1대1 대응 조건 찾는 문제는요. 아주 중요한 문제라 이따가 좀 꼼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우리가 그 다음 이제 함수에서 배워야 될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절대값이 개입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을 정리할 겁니다.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 알겠죠? 쌤이 미리 적어드린 게 이런 거 있어요. y는 뭐 예를 들면 a 배 절대값 x-b 요거는 뭐 그 전에 전혀 나오니까 이런 거 그죠? a가 양수야 이렇게, a가 음수야 이렇게. 좌우 대칭이야. 여기는요 b, c, b, c입니다. 요건 이제 기본기에 이제 넣어놓고 알겠죠? 넣어놓고 지금은 저는 1차 함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함수더라도 절대값의 위치에 따라서 그리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배우는 거야, 알겠죠? 자, 그 정해지는 방식은 총 4가지인데요. 첫 번째 fx를 주는데 x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이런 거 이제 앞으로 그려볼 거고 알겠죠? 두 번째 y에만 절대값이 있는 거. 이런 거 만나고 한 번씩 그려볼 거고요. 세 번째 둘 다 절대값이 있는 거. 이런 건 이제 문제 줍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함수 전체 절대값이 있는 거. 이렇게 알겠죠? 우리가 다룬 절대값은 총 4가지야. x에만 있는 거, y에만 있는 거, 둘 다 있는 거. 함수 전체에 있는 거. 알겠죠? 자, 그리는 방식은 크게 2가지로 구분합니다. 이 3가지가 그리는 툴이 똑같아요. 알겠죠?
얘만 좀 방식이 달라서 구분 지으면 됩니다. 알겠죠? 같은 결이고 얘만 좀 다르고 알겠어. 그걸 보시면 되는데 자 같은 결 처리할게요. 자 1번 어떻게 되느냐 바로 증명하겠습니다. F 절대값 X. 쌤이 절대값이 나올 때마다 하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값 문제에서 내가 모르는 상황이야? 그러면 두 개로 분리해. 그럼 돼. 쌤 여기 절대값인데 처음 풀어보는데요? 그래? 두 개로 분리해서 문제를 두 문제 풀면 돼.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러면 식을 두 개로 분리한 다음에 그림을 두 개 그리면 돼. 알겠습니까? 그럼 끝날 일이야. 절대값은 원래 풀이법이 정해져 있어. 절대값 x를 정리하래. 단위 어떻게 정리하면 돼? 이거 정리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두 개로 하면 된다고. 어떻게? x가 어. 0보다 크거나 응. 같을 때. 그렇지. x가 마이너스 x. 알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이런 그림 그려본 적 없을걸? x제곱 마이너스 3에 절대값 x 마이너스 2 더하기 5x 다음을 그리시오 이렇게 나왔어. 처음 볼 수 있잖아. 못 그리면 안 돼. 선생님 처음 보는데 아니 절대값이 나왔으면 분리시켜.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제곱 마이너스 3에 x 마이너스 2 더하기 5x 정리해. 이 참잖아. x를 작을 때는요. 이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그죠? 플러스 버전 정리해 똑같이. 알겠습니까? 여기서 이거 그리고 여기서 그리면 돼. 알겠죠? 처음 보는 절대값 원래 저렇게 하는 거야. 이게 절대값 푸는 기본이죠. 정석적인 풀이. 알겠습니까? 그런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절대값을 못 다루겠어? 그러면 일단 문제를 두 개로 분리해서 각각 풀어 그냥. 알겠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쌤 x의 절대값인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아 이거 두 개 풀면 되지. x가 양수일 때는 뭐가 되겠어? fx를 그리면 돼. 그죠? x가 음수일 때는요. 얘가 마이너스 될 거 아니야. f 마이너스 x를 그리면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식입니다. 봐봐. 예를 들어서 y는 좀 쉬운 걸로 할게요. 우리 2차 함수는 잘 그리니까 이걸로 얘기할게요. 이런 fx 합시다. fx가 예를 들어서 fx가 얘야. 이 그림 아시죠? y축은 필요할 때 그릴게요. 이런 생각 아시죠? 괜찮습니까? 예를 가지고 내가 요거 해볼게. 선생님 문제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1, 절대값 x 마이너스 2 얘를 그리라는데요. 그래? 이 함수의 x에만 절대값을 넣었네. 이랬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돼. x축과 y축을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여기가 x가 양수인 부분, 여기가 x가 음수인 부분이죠. x가 양수인 부분에는 원래 그림을 똑같이 그리래. x가 양수인 부분, 여기 분명 y축 여기가 있을 거야 이렇게. 그죠? x가 양수인 부분은요, 요 그림을 똑같이 그리라고 이렇게. 여기까지 됩니까? 그죠? 선생님 x가 음수인 부분은요, 이걸 그리래. 이게 뭐죠, 근데? 이 함수를 어떻게 한 거지? x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한 게 어떻게 하는 거야?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하고 그리네. 그럼 얘를 y축 대칭하면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걸 딱 대칭하면 되잖아. 그게 이거야. 이걸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리려고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림이 얘입니다. 이해했습니까? 자, 기억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봐봐. 이렇게 하면 돼요. 선생님 x에만 절대값이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잘 생각해봐. x가 양수일 때는 그림이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면 그냥 y는 fx 원래 그림 그려. 그린 후 여러분 이해만 하면 금방 다 그릴 수 있어. 자, x가 음수일 때는 x의 부호가 바뀌지. x의 부호가 바뀌면 무슨 대칭? y축 대칭. 여기 그린 그림을 y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 그럼 끝나. 알겠습니까? 그럼 얘는요? 똑같은 방식이겠지. y가 양수일 때는 어떻게 돼? 원래 그림을 그려야지. 오케이? 그러면 y가 음수일 때는 생각해요. y가 음수면 마이너스 y가 붙을 텐데 무슨 대칭이야? x축 대칭. 그 그림을 x축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려. 그럼 될 거 아니야. 자, 얘 골때립니다. 둘 다 절대값이야. 이거 그림 4개 그려야 돼. 왜? 절대값 2개잖아. 뿔뿔, 뿔마, 맞뿔, 마마 4개 다 그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둘 다 양수일 때는 변하는 게 없잖아. 를 그린 후. 이해됩니까? 그죠? 요거는 1, 4분면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뿔뿔 했어 이제.
하나가 마가 됐어. 그럼 x축 대칭에서 하나 더 그리시고. 그죠? 그 다음에 x가 마이너스 됐어? 그럼 y축 대칭 그리시고. 둘 다 마이너스야? 원점 대칭 그립니다. 세 개 다 그려야 돼요. 그래서 얘를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고 손이 가네. 원점 대칭도 해야 돼. 그럼 돼. 같은 방식 아닙니까? 이해했어요? 같은 경우를 묶으면 되겠습니까? 아 이게 그 문자에만 절대값이 있는 건 오케이. 그놈의 양수인 건 그려놓고 그 부호에 따라서 뭐 대칭이 되겠지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그려볼게요. 자 fx나 얘입니다. 내가 이거 그려볼게요. 요 함수를 가지고 내가 만약에 얘를 그린다면 연습하겠죠? 내가 그렸죠? x축과 y축이 있는데 봐봐. 그림이 이렇게 나와요. 오른쪽은 똑같이 그리시고 1, 2 요걸 대칭해서 한 번 더 그리세요. 끝. 됐습니까? 여기 마이너스가 되겠죠. 마이너스. 이거는 어떤 함수 상관없어. 똑같아. 다 똑같아. 알겠죠? 함수 원래 모양만 하면 다 그릴 수 있어. 얘가 좀 이상하게 나와. 이거 봐봐. y만 절대값 있잖아요. 이렇게 됩니다. 자, 원래 그림. y가 양수인데 요거 속이잖아. 요거 속이. 요것도 그려 이렇게. 여기 1이야. 1. 여기 2. 이렇게. 2. 그래서 얘를 x축 대칭 또 그려. 요렇게. 요렇게. 쌤 이게 뭡니까? 그냥 그림. 쌤 이게 함수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죠. 하나 x가 두 개 y 찍었는데 그냥 그림, 그냥 도형 알겠죠? 함수는 아닙니다. 얘는 알겠습니까? 다 알겠니? 네. 자, 여기 갑니다. 얘가 볼게요. 얘는요. 얘가 참 희한하게 생겼어요. 양수인 건 그냥 양수가 요거랑 요거야. 양수인 게. 둘 다 1, 4, 5면 그쵸? 뭐 그래 이렇게. 요렇게 하나, 여기 1. 이렇게 하나, 여기 2. 됐어요? 얘를 y축 대칭도 하시고 이렇게 여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축 대칭도 하시고요. 원점 대칭도 하면 됩니다. 이쁘게 나오죠. 모양 이쁘죠. 그렇죠? 이런 이상한 그림이 쟤입니다. 쟤. 둘 다 절대값하거든요. 알겠죠? 오케이? 이해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얘는 방식이 달라요. 얘는 어떻게 하냐면 제가 증명해 줄게요. y는 fx 전체 절대값이야? 알았어. 원래 절대값 똑같이 푸는 거는. 이번엔 fx가 양수면 냅둬. 그죠? fx가 음수면요? 얘는 마이너스 fx. 그죠? 맞습니까?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fx가 똑같이 저 2차함수 이렇게 있어. 여기 1, 2야. 오케이? 잘 봐봐. fx가 양수인 범위는 여기야. 이랬어? 얘는 냅두래. 그지? fx가 음수인 범위는 요 점선이에요. 여기 아니에요, 여기. 그죠? 이 범위는요. 마이너스 fx. 이게 뭐야? x축 대칭하래요. 얘가 탁 올라갑니다.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런 그림이에요. 이랬어요? 얘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원래 그림을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꺾고 올려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알겠습니까? 왜냐면 모든 값이 양수가 돼야 될 거 아니야. 절대값이니까. 함수가 원래 마이너스 1이야? 절대값 되면 1 돼야지. 마이너스 2야? 절대값 되면 2가 돼야지. 예. 모든 함수 아랫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얘는 그림을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y는 fx를 그린 후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라. 이렇게 여러분들 외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는요. 여기에서 쓰는 게 아니야. 유리함수, 무리함수, 이차함수, 직선, 나중에 이함수 모든 함수에 적용되는 기본 논입니다. 아시겠죠? 엄청 중요한 기호니까 수도 이렇게 쓰는 거야. 이 중에 정말 잘 나오는 거 4번. 다 잘 안 나와요. 잘 나오는 게 얘가 엄청 잘 나와요. 얘는 무조건 알아야 돼. 알겠죠? 엄청 잘 나옵니다. 두 번째 잘 나오는 거 얘 1, 2번. 2번, 3번 사실 잘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죠? 1학년 때는 이런 파트가 좀 들어있기 때문에 2번, 3번 사실 건드리긴 하지만 4번 너무 중요하고요. 알겠죠? 1번까지 지금 우리 절대 배운 거니까 이 두 개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된다. 알겠죠? 간간히 많이 쓰일 것이다. 알겠습니까? 네. 힘을 좀 넣어 놓으시고. 알겠죠? 자, 지금 잠깐 끊었다가 아까 얘기한 1대1 대응 그리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었다 가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아니야, 하루가 길지? 와, 선생님 저도 답습 안 하면 안 돼요. 이번 소리 뜰수 있다니까. 답습 안 쓰면 안 돼요. 필기 필요한 친구는 다 체크하셨죠? 필기자가 있을 겁니다.
절대값 그래프는 그렇다. 이렇게 해서 함수의 일반론 얘기는 다 마무리가 됐고요. 자, 그 뒤에 나와 있는 이야기, 함수의 마지막 이야기로 가시죠. 여기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이란 말이 있는데요. 자, 이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조건은 뭔 얘기냐면 저번에 쌤이 약간 이제 그래프 상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봐봐. 이게 이런 게 있어요. 정의역이 x가 1부터 뭐 4까지 돼. 공역이 2부터 y죠. 5까지다. 봅시다. 알겠죠?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함수 그래프 따지는 건데 얘는 이제 박스를 잡아줬기 때문에 그려보면요. 이게 x축 y축을 그리면 오히려 더 헷갈립니다. 그냥 이 범위만 잡아보면 x는 1이 여기 있죠. 이렇게 되겠죠? x는 4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 그죠? y는 뭐 2 여기 어디 있겠지. y는 4 여기 어디 있겠지. 정사는 5 이렇게. 됐습니까? 이 상태에서 어떤 함수를 그립니다. 예를 들어서 일단 직선부터 이렇게 fx가 ax 플러스 b 인 직선이 있다. 알겠죠? 자, 정의역과 공역이 이렇게 있을 때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대응이 되기 위한 a, b 값의 값을 구해봐라. 이거 질문입니다. 알겠죠? 그럼 얘를 그리면 직선이죠? 그렇죠? 여기 어떤 직선이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그랬을 때 얘가 되기 위한 a, b 값을 잡아봐라 얘기인 거죠. 상황이 되겠습니까? 오케이? 체크해 보겠습니다. 봐. 그럼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 지금 우리가 이런 박스 안에 이게 정의역의 범위고 이 범위 정의역, 그죠? 공역의 범위가 됩니다. 알겠죠? 자, 만약에 직선이 있으면 그려볼게요. 직선이 만약에 이렇게 지나갔어. 이거 함수가 될까 안 될까? 이 정의역과 이 공역을 가진 상태에서 이게 원래 x축과 y축이 크게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x축, y축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죠? 직선이 그러면 뭐 막 있을 거니까 이렇게 지나갈 수 있잖아. 그렇죠? 이렇게 지나가는 함수가 있다면 얘는 함수가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다음에 함수 될 수 있어 없어? 이거 함수이 아니야. 아니죠. 아맞지 몰라요. 함수이 아니야. 아니죠. 왜 아니야? 저 정의역이 찍는 게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여기 박스 안에만 보는 거기 때문에 알겠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대응되는 값들이 있으나 여기부터 이까지는 대응값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 바깥에서 먼저 보는 게 아니니까 알겠죠? 함수를 볼 수 없죠. 이해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렇게 생겼으면요? 함수가 돼야 안 돼? 주는 거 같네요. 함수 됩니까? 윤성 함수 됩니까? 이렇게 지나면? 윤성아 이렇게 지나면 함수 돼야 안 돼? 이거 됐고 함수가 안 돼 이거는. 얘는 함수가 되죠. 왜? 요 박스만 봤을 때 모든 x에 대응되는 값이 하나씩 존재한단 말이야. 이해됐어요? 오케이? 여기는 좀 안 볼 거고 여기만 보면 돼. 알겠습니까? 요거 1대1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유진아 1대1 함수야 아니야? 이 노란색 그래프 1대1 함수가 맞죠? 그죠? 왜 같은 말증이 없습니다. 윤성아 1대1 함수 알겠어? 이거 1대1 대응이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왜 안 되죠? 여기랑 여기랑 공역이 비었잖아 지금. 그죠? 남은 공역이 있으면 안 돼. 다 만족을 해야 되겠지. 이해됐습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게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어떻게 돼야 되겠어? 양 끝점을 무조건 지나야 돼.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건 선생님이 지금 무의식적으로 이제 기울기가 양수인 걸 그리고 있는데 기울기가 음수라면요 무조건 여기서 여기까지 지나야지. 알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문제도 됩니다 여러분. 봐봐 지금은 직선이 한 개니까 이런 단순한 구조밖에 안 돼. 1대1 대응 되려면 무조건 끝점이 이어야 되느냐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런 건데 이게 이제 나중에 어떤 문제 나올 수 있냐면 정의역과 공역의 박스를 이렇게 주고요 식을 두 개로 만들어. 여기도 직선 여기도 직선. 알겠습니까? 그 다음 1대1 대응이 되는 조건을 따지는데 뭐 당연히 선생님 만약에 봐봐 여기에 들어가는 식이 y는 ax 플러스 b고요. 잘 들어봐봐. 여기 들어가는 식이 y는 요거는 개념만 잡을 거니까 cx 더하기 d라는 식이 있어. 다른 두 직선 주는 거야.
그런 다음에 1대1 대응이 되려면 당연히 선생님 몇 끝에서 이렇게 꺾여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그죠? 요거 1대1 대응인 거 알겠어? 오케이? 함수 맞고 하나만 찍은 1대1 함수 맞고 공룡 남는 거 없고 이해되겠습니까? 선생님 예를 들면 만약 이렇게 지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되죠? 끝점을 지나고 만나야지 이해되겠습니까? 이거 두 개밖에 없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지났다가 잠깐만요. 빵꾸에 뚫려야겠다. 여기서 이렇게 지나죠. 이런 경우에 직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왜? 꼭 연결돼 있어야지 1대1 대응은 아닌 거야. 이렇게 요 높이가 똑같은 거지. 그러면 하나의 x가 하나의 y를 정확히 찍고 있는 거 맞고요. 하나의 y와 하나씩 대응되는 1대1 함수 맞고요. 공역 빈게 없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런 경우 묻는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야 직선이 그냥 띠딕 가는 게 아니라 가다가 빵꾸 뚫어놓고 이렇게 띵 만나서 만나게 되나 알겠죠? 이런 것도 만들 수 있으나 알겠죠? 이게 다양한 환경들을 고민해야 되는 거죠. 알겠죠? 직선의 정리는 이 정도로 파악이 될 거야. 1대1 대응들 알겠죠? 1대1 함수 조건이 많이 나온다면 1대1 함수 좀 쉽죠? 이렇게 크로스로 흘러가기만 하면 돼. 대략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걸 따지는 문제 들 나올 거고 여기에 이제 한 렙을 올려버리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2차 함수 준단 말이야. 2차 함수. 알겠죠? 여기에 2차 함수를 넣어서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뭐 조건을 따져라 이러면 되는 거죠. 그럼 2차 함수가 아래로 보는 건 이게밖에 아래로 보는만 얘가 만약에 봐봐 뭐 이렇게 가는 건 당연히 함수는 돼야하는데 되지만 1대1이 안 되죠. 그렇죠? 하나의 y를 두 개 찍어버리니까 함수는 되죠 일단.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마찬가지 함수가 안 되죠. 여기 비워버리니까. 이해되겠어요? 기본적으로 식이 한 개라면 1대1 대응이 되려면 끝점을 지나야 돼 무조건. 2차 함수가 이런 건 되겠지. 그죠? 직선과 똑같은 개념인 거지. 2차 함수가 이런 건 되겠지. 위로 볼 것도 있겠죠. 알겠습니까? 이런 걸 따지게 하는 문제들 낸다는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럼 그런 문제들을 이제 문제로 한번 볼게요. 자 개념은 지금 내가 보여드린 이런 정의역과 공역에 대한 관념을 이해한 상태에서 그래프를 체크할 수 있으면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걸 통해서 이제 1대1 대응이 되네, 1대1 함수네 이런 걸 따지는 거죠. 자 이제 문제로 쌤이 단계별로 한번 풀면서 정리가 필요한 것들을 같이 좀 해드릴게요. 봐봐. 자 기본 단계 문제가 요거예요. 670번. 670번입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정리할 것도 없는 문제입니다. 보시죠. 670번 보시면은 자 정의역이 마이너스 3과 3 사이 박스로 그릴게요. x는 마이너스 3부터 x는 3까지. 요거는 이해하기 쉬워. 이렇게 있고요. 공역이 y는 1부터 y는 13까지 이렇게 지나면 야 여기 안에서만 함수를 인식할 거야 라고 세팅해 줬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식을 줬습니다. x에서 y로 가는 함수를 만들 때 fx가 ax 더하기 b다. a는 양수입니다. 기울기를 잡아줬죠. 감소 모양은 아니야 이 소리지. 그치?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 값과 b 값을 구하라. 요거 쉽죠. 그렇죠? 요건 하나의 단일식이기 때문에 간단합니다. 얘가 1대1 대응되면 어떻게 되겠어? 여기서 여기를 이으면 되겠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만약에 a가 음수였다면 여기랑 여기를 이어주면 되겠죠. 알겠죠? 즉 힌트 두 개 나옵니다. 요 점을 지나고 요 점을 지나야 돼. 알겠습니까? 결국 답이 뭐다? 3 마이너스 3,1을 지나야 되고요. 1,13을 3,13을 지나야 되겠죠. 대입해서 a, b 구하면 정답. 알겠습니까? 만약에 뭐 직선을 본인이 직접 구할 거라면 x의 증가는 6분의 y의 증가는 10입니다. 기울기 2죠. 그죠? 그지? 지나는 점 요거 쓸까? 마이너스 3,1을 지날 거니까 식 세워도 돼. y는 2에 x 플러스 3 더하기 1 되겠죠. 전기하면 a, b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이것 또한 나쁘지 않고요. 어차피 직선이니까. 알겠습니까? 이해되겠어요? 여기 간단한 기본 유행 개념 문제고요. 자, 한 단계 올려보시면 674번을 가겠습니다. 674번. 이제 범위를 주지 않습니다. 모든 실수 범위예요. 얘는 지우고. 자, 674 보시면 이렇게 있어요. 자, 함수 fx는 a의 절대값 x-3 더하기 2x-1 얘가 1대1 대응이 되기 위한 a의 범위를 구해라 하고 나왔습니다. 알겠죠? 자 일단은 정리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있어봐요. 절대값 때문에 뭘 할 수 없죠? 아까 얘기했지만 어떻게 해야 돼?
문제를 두 개로 만들어야지. 이걸 해석하려면 알겠죠? 문제를 두 개로 만듭시다. 자, x가 양수일 때는 3보다 클 때는 그렇죠? 양수일 거 아니야? 바로 전개할게요. ax 마이너스 3a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죠. 그죠? 두 번째 x가 음수일 때는요. 음수래죠. x가 3보다 작을 때는요. 마이너스 ax 더하기 마이너스 곱한 거니까 더하기 3a 더하기 2x 마이너스 1이죠. 됐습니까? 정리는 좀 해야죠. 이 x 단식이죠? fx 깔끔하게 쓰겠습니다. fx는 a 플러스 2x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6 써야지. 그쵸? 밑에 거는요. 마이너스 a 더하기 2x 더하기 3a 마이너스 1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그죠? 자, 지금 얘가 준 식은요. 정의역도 모든 실수고요. 공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왜? 잘라놓지 않았잖아. 그냥 전 범위를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랬을 때 직선이 지금 두 개만 나왔어.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을 보고 이렇게 정리하는 건 기본기가 되어야 돼 라는 얘기를 아까 저때부터 한 거야. 알겠죠? 저는 이거 보고 선생님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 정리부터 하고 고민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서 고민을 들어가야지. 이걸 쳐다보고 푸는 게 아니야. 알겠죠? 절대값 처음 보는 환경이나 다루기 어려워. 정리부터 하세요 일단. 정리해놓고 이제 머리를 써야죠. 자, 얘를 그릴 건데 지금 요거 그림 뭐야? 이거 그림 그리면 이거 그래프 그리면 뭐가 나와? 도형의 이름 있잖아요. 뭐야? 두 글자. 일자함수 맞아요. 두 글자로 얘기하면 직선. 그죠? 얘도 그림 그리면 직선. 두 직선이 있네. 이해했어? 그럼 지금 상황이 이거야. x축과 y축이 있는데 x축만 갖고 얘기할게요. x는 3을 기준으로 이쪽에 직선 하나 그리고 이쪽에 직선 하나 그리는 거야. 근데 뭐가 돼야 돼?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죠? 그러면 제일 먼저 볼 게 뭐냐면 3에서가 문제가 돼요. 3에서 봐봐. 여기는 는이 있기 때문에 3을 대입한 값이 나오겠죠. 여기 는이 없어. 그래서 3을 대입해봐야 돼. 선생님 는이 없는데 왜 대입합니까? 대입해서 빵꾸를 뚫어야 돼. 왜? 그 정도 출발이니까. 알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위에 3을 대입하면 F3을 한번 볼게요. F3. F3이 위에 걸로 구하면 원래 위에 걸로 구한 게 맞아. 위에 구하면 얼마야? 3 넣어버리면 3a 더하기 6이니까 3a 날라가고 5 넣으면 5. 오케이? 밑에 는이 없지만 3을 대입해봐. 얘도 5 나와요. 이 같습니다. 이게 왜 같냐면 절대값부터 출발했기 때문에 여기다 3 대입하면 그냥 3 대입하면 보니까 5 나온단 말이야. 알겠죠? 보통 절대값을 출발하면 이 가운데가 분리될 수는 없어. 만날 수밖에 없는데 아닌 경우도 있기 때문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오케이? 왜 그러냐면 전범위에서 1대1 대응이 되려면 봐봐. 이쪽에 직선 그리고 이쪽에 직선 그리는데 얘는 여기서 만약에 여기 높이가 얘는 5라 치면요. 5에서 직선이 가는데 얘가 여기 5로 안 오고 여기서 직선이 출발하면 어떻게 생기든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어. 왜? 이만큼 비잖아. 선생님 이러면요. 야 이러면 여기 중복되잖아. 말도 안 돼. 알겠습니까? 무조건 연결돼야 됩니다. 알겠어요? 연결된다는 무슨 말이냐면 봐봐. 얘 같은 건데 얘는 위에 3을 넣나 밑에 3을 넣나 둘 다 5였기 때문에 한 놈은 색칠이 되는 게 맞고 한 놈은 빵꾸가 많지만 어쨌든 연결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알겠습니까? 이걸 먼저 체크해야 돼요. 대입을 해서 쌤 가운데 연결은 되네요. 왜? 그래야 1대1 대응이 될 수가 있지.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뭘 체크하냐? 봐봐. 두 번째. 요 점에서 이 두 식은 연결되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죠? 근데 쌤은 미리 알고 있었는데 왜냐면 원래 절대값에서 비롯된 식이기 때문에 하나의 식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를 대입해서 그 두 값이 다를 수는 없어요. 알겠죠? 둘 다 여기 대입하는 거니까. 알겠습니까? 어쨌든 연결됐어. 두 번째, 이제 오른쪽에 직선을 그리고 왼쪽 직선을 그릴 건데 이 점은 무슨 지날 거 아니야. 3,5로 그죠? 그러면 이 직선의 개형을 파악할 때 뭐만 보면 되냐? 기울기만 체크하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봐봐. 오른쪽에 있는 직선의 기울기가 양수였어. 그 말은 증가했다는 거죠. 그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왼쪽의 직선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될까? 증가해야 돼요. 기울기가 다른 건 상관없어. 증가하다 증가해야 1대1 대응이 될 거 아니야. 만약에 얘가 증가하는 데는 감소한다면 즉 얘가 양수인데 얘가 음수라면 V자가 되겠죠. 1대1 대응이 안 됩니다. 알겠죠? 쌤 그러면 그 증가함수만 됩니까? 아니야. 감소도 돼. 감소하다 감소하면 1대 0일 거 아니야. 알겠죠? 즉 양 두 쪽의 기울기가 어떻게 돼야 돼? 부호가 같아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즉 문제 적용한 봐봐. 자 함수를 보고 정리를 했어. 3에서 만나는 거 확인을 했어. 뭐 쌤만 이해했으면 확인 안 해도 돼. 이 문제는 안 해도 돼야겠죠. 원래는 하는 거야. 두 번째, 쌤 1대1 대응이 되려면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부호가 같아야 돼요. 이 말인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야 증가 아니면 감소 거 아니야. 그죠? 둘의 부호가 같다고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둘을 곱한 게 뭐가 되면 돼? 양수가 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하나 있으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1 하나 곱할게요.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가보다 작다. 부호 바뀌어야지. 그죠? 얘 풀면 정답. a는 마이너스 2와 2 사이가 되면 얘는 1대1 대응입니다. 이해됐습니까? a의 조건은 얘가 되는 거죠. 이게 문제로 엄청 많이 나오는 기본 유형이라서 필기장도 있을 겁니다. 이 1대1 조건 확인하는 게 1대1 대응을 위한 조건들. 첫 번째 예시가 저런 거야. y는 식이 둘 다 1차가 나온 거지. 이러면 쉬워요. 이런 거 x는 P로 할게요. 이런 걸 첫 번째 포인트야. 첫 번째 그 유형 모양이야. 알겠죠? 얘는 방금 얘기했지만 둘 다 직선이 간단해. 둘 다 직선 첫 번째 위에 P를 대입한 AP 더하기 B와 뭐 식으로 보면 좀 이상하지만 내용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같아야죠. 왜? 일단 만나야 돼. 만난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뭐가 돼야 돼? 둘의 기울기 곱이 양수가 돼야 돼. 선생님. 네. 1번에서 네. 답이 네. 미지수가 나와도 네. 같다만 확인하면 돼요. 그렇죠. 같은 게 일단 조건이 필요한 거니까. 뭐 미지수든 숫자든 체크는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다들 알겠니? 다들 알겠냐고? 다음이야? 네. 이해돼? 진짜 잘이어가지고. 두 번째 케이스는 이런 경우입니다. 얘 둘이가 직선이 아닌 경우. 직선이 아닌 경우는 사실 뭐 이렇게 뾰족한 풀이 전략은 없습니다. 알겠죠? 왜 그러냐면 첫 번째 뭐 정리만 할 뿐이야. 뭐 준비하고 있으라고. 일단 만나야지. 이건 인정. 만나야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는요. 직접 그려봐라. 알겠죠? 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봐야 돼. 알겠죠? 뭐 단순한 틀이 아니니까. 저게 뭐 2차 함수 줄 때도 있고요. 나중에 뒤에 배울 유리무리 함수, 유리무리 함수 얹을 수도 있고요. 너네가 그냥 그려서 다 만들어야 돼. 이건 알겠습니까? 어렵죠. 얘가 어렵지. 왜? 함수를 너네가 다룰 수 있는 함수 많이 줄 거니까. 이 함수의 그 단원 안에서 유리무리 함수를 가기 전까지는 2차 함수를 주로 줍니다. 2차만 배운 게 없잖아. 우리 1차, 2차밖에 배운 게 없어. 알겠죠? 원은 줄 수가 없어. 원은 함수가 아니야.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개를 막 줄 거야. 그런 것들은 만나는 걸 확인해야죠, 일단. 만나야 뭐가 되니까, 알겠죠? 만나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은 직접 그려서 이렇게 찾아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류의 문제가 어디 있냐면, 여기 하나 가보죠. 672번을 보겠습니다. 672번입니다. 아무래도 비싼 문제니까. 6725 가시죠. 자, 쌤이 2차 함수를 준 걸요. 여기까지 아직 우리가 유리무리가 안 배워서요. 아직까지 줄 수 있는 버전의 문제는 요거 2차 함수밖에 없어야죠. 요거는 가볼게요. 얘는 뭐 전범위까지는 아니네. 문제 보시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x가 정의역은 a 이상이고요. 공역은 b 이상이 됩니다. 그죠? 맞아요? 자, 박스로 좀 정의 좀 할게요. 정의역이 x 이상, x는 a 이상. 얘보다 오른쪽만 일단 그릴 거야. 그죠? 그 다음에 y는 b 이상, 공역은 y는 b. 얘보다 위쪽만 그릴 거야. 야, 여기만 보는 거야, 우리는. 이해됐습니까? 그때 자, 요 점이 뭐 a, b가 되겠죠. 굳이 점을 얘기한다면 이런 상태긴 하는 건데 문제를 냅니다, 이제. 야, fx가 2차 함수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나왔어. 얘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해했습니까? 대충 그리면 꼭지점 잡혀도 x는 2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 정도는 알 수 있는데 그때 얘가 1대1 대응될 때 a 마이너스 b의 최대값을 구하래요. 그죠?
자, 1대1 대응될 때 A-B의 최대값 구하래. 잠깐만 있어. 얘가 좀 중계. 이제 너희가 다 파악해서 알아서 풀어야 돼. 봐봐. 지금 나한테 정의역을 지금 이렇게 잘라주고 공역 잘라줬는데 이게 아래로 보려고 그리는 건데 1대1 대응이 돼야 돼. 그럼 지금 얘가 만약에 봐봐. 이렇게 지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공역이 B잖아. 그죠? 당연히 일단 어딜 지나야 돼, 일단. 여길 지나야 돼. 그건 당연하지. 뭐 앞에서 봐지만 그쵸? 이제 지나야 돼. 선생님 일단 얘 A, B를 지나야 됩니다. 인정. F는 B여야 돼. 알았어. 이거 인정. 그죠? 지나야 돼. 그럼 여기만 지나면 되나? 확인해 봐야지. 여기만 지나면 봐봐. 만약에 이거는 1대1 대응 됩니다. 이게 됩니까? 그죠? 오케이? 근데 만약에 이걸 따지다가 만약에 요거만 보고 쌤 이것만 지나면 되냐 딱 풀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자꾸 뚜드려봐요. 뚜드려보다 보면요. 봐봐. 야 근데 여기를 지나는데 이렇게 지나면 되는데 야 이렇게 지날 수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지나는 건 이 정의역과 이 공역을 봤을 때 함수가 돼야 안 돼? 봐봐. 다른 거 지우고 이 공역과 정의역 환경에서 지금 내가 그린 이런 식으로 2차 함수가 나와버리면 요 점을 지나긴 하잖아. 2차 함수. 그렇죠? 얘는 함수라고 볼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여기 비워버리는데 정의역에 대응된 점이 없는데 1대1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함수가 안 되는데요. 이랬습니까? 여기를 지나긴 해야 되는데 그림이 이러면 안 되네. 그림이 이래야 되네. 야 뭐 얘는 되는데 얘는 안 돼. 둘의 차이를 우리가 어떻게 구분해야 될까요? 꼭지점. 빙고. 꼭지점으로 봐야지. 쌤, 꼭지점이 x는 2잖아. 꼭지점이 x는 2인데 어디 있든 가는 거죠? 이 그림만 된다는 건 a가 2보다 커야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a가 2보다 왼쪽에 있으면 내려갔다 올라가니까 이 비워버린단 말이야, 얘가. 알겠습니까? 오케이. 이걸 어디가 이렇게 스스로 잡아내야 돼. 쌤, 2가 a보다 작아야 됩니다. 만약에 요 꼭지점이 정확히 2가 되는 건 돼야 안 돼? 항상 눈 체크해야지. 되네요. 그죠? 이거 되네요. 딱 꼭지점 찍고 올라오면 되잖아. 그치? 1대1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 알고 보니까 2가 a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야 넣었어. a가 2보다 크거나 같으면 돼. 요러면 1대1 되면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것까지 꼭 챙겨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마무리하면요. 그때 나한테 a-b의 최대를 구해야 됩니다. 그죠? 진행해보죠. 우리는 해석 다 했어. 저거면 끝나. 알겠죠? 이미 이제 요런 류의 문제 좀 풀어봤던 친구들이 있다면 요 1대1 말고 이런 환경. 그러면 이제 이미 예측할 겁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가서 이렇게 답이 나오겠구나가 이미 보이는 친구도 있을 겁니다. 2차 함수의 활용 파트, 최대치수 활용 파트를 많이 해본 친구들은요. 이미 감이 와. 이거 어떻게 나오는지. 가볼게요. 자, 지금 그 감이 안 오는 친구들은요. 지금 잘 봐나. 이런 세팅 많이 나와 생각보다. 알겠죠? 자, 이런 세팅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대입할게요. FA는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얘가 B라는 거 아니야? 그죠? 힌트 하나. 그 다음 A 범위는 얘야. 됐어요? 나한테 A 마이너스 B의 최대를 구하래요. 얘를 구하려면 문자가 두 개인 건 구하기 힘들어. 알겠죠? 문자 없애. B 자리에 2차씩 넣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집어넣어버리면 A에 얘 빼면요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1이죠. 정리하면 마이너스 A제곱 더하기 5A 더하기 1입니다. 그죠? 얘의 최대값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죠? 범위까지 좋습니다. A는 2 이상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얘 위로 볼로 꼭지점에 A좌표 마이너스 2의 분의 B 2분의 5네요. 그죠? 2 이상의 의미는 없네요. 문제를 좀 예민하게 만들진 않았습니다. 알겠죠? 여기 의미가 있어야 다시는 딱 이렇게 더 털리는데 알겠습니까? 2를 구하나 못 구하나 최대가 똑같을 거 아니에요. 괜찮아. 알겠습니까? 어쨌든 간에 2분의 집어넣어버리면 여기다가 요 식에다가 2분의 1을 집어넣어버리면 마이너스 4분의 25 더하기 2분의 25 더하기 1이 정답. 이런 답이 나오겠죠. 알겠습니까? 그럼 봐봐. 형태를 우리가 예측할 수는 없어요. 알겠죠? 요 문제가 이 1대1 대응 조건을 따지는 문제가 사실은 꼭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인데요. 이렇게 직선의 형태를 냈다라는 건 쌤들이 그냥 가볍게 공부 다 내리지 않구나 이렇게 내는 거 알겠죠? 이런 2차 함수나 나중에 유리무늬 함수나 이런 또 새로운 함수 끌고 왔다. 그러면 이제 좀 갈라내겠다라는 거지. 너네가 실력 있는 놈만 잘 따져서 풀어라. 이렇게 내는 버전을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요 유형은 항상 꼭 나오는 문제의 소재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체크해 보시고요. 근데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저 AC가 왜요? 이게 뭐냐면 얘는 직선이잖아, 그렇지? 그죠? 예. 얘도 직선이지, 직선 그렇죠? 예. P를 기준, 얘가 P라 치면 P를 기준으로 양쪽이 직선이란 말이야. 예. 그렇지? P에서 만나는 건 확인했지? 예. 여기서 연결돼 있을 거야, 그렇지? 이제 여기 직선과 여기 직선이 어떻게 생겨야지 1대1 대응이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는 모양만 보면 돼. 얘가 만약 기울기 양수에서 증가하잖아? 그 얘도 증가만 하면 돼. 그러면 증가하다 증가하면 1대1 대응이겠죠. 혹은 감소하다 감소하면 1대1 대응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A와 C가 뿔뿔 아니면 마여야 돼. 그걸 한 번에 표현하는 게 뭐야? 곱한 게 양수면 돼 표현하는 거죠. 둘의 부호가 같아야 돼 라는 겁니다. 자 넘어가서 자 이제는요 여기 합성함수 그래프 113페이지 113페이지에 (682번을) 좀 보겠습니다. 682번입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문제인데요. 체크 좀 해보겠습니다. 보시죠. 가보겠습니다.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수 볼게요. 자, 얘도 이제 자주 질문되는 소재는 아니고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를 이제 그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좀 정리해드리기 위한 문제입니다. 잘 보세요. 자, 일단 선생님이 683번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얘가 좀 더 나을 것 같습니다. 683번을 가볼게요. 잠깐만요. 좋은 게 없나? 684로 하면 겠다 684. 여기에 이제 기본 대작이 좋겠습니다. 684로 볼게요. 684 한번 봅시다. 684입니다. 이게 딱 여러분이 한다고 이렇겠다. 684입니다. 684로 볼게요. 자, y는 fx, y는 gx 다음 거 그린 것 같다. 그림이 나왔어. 봤지? 여러분 혹시 그림을 딱 보고 이거 fx랑 gx를 식으로 표현도 가능하겠어? 어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식으로? 그죠? 요건 그냥 연습 해볼까? fx는 원래 필요합니다. 무슨 막 자, fx 필요합니다. 봐봐요. fx는 식이 두 개인 거 보여요? fx 그림 봤을 때 보이냐? 이제 이론은 좀 필요한데 684 fx다 보니까 이제 식으로 표현 가능하겠냐고. 이 직선 두 개 아니야? 그지? x가 얼마 기준으로 분리가 돼 있어? 1 기준으로. 그쵸? 아마 얘는 식이 이랬을 거야. 1보다 작을 때 식이 하나 있고 1보다 클 때 식이 하나 있을 거야. 너는 나는 큰 거 붙일게요. 큰데 위에다 큰 거 쓸까? 큰 데 붙일게요. 여러분 너는 아무 때나 붙여도 됩니다. 왜냐면 이게 연결돼 있잖아. 연결돼서 너는 위에 있어 밑에 있어 상관없어. 알겠죠? 상관없습니다. 자, 1보다 클 때 먼저 볼게요. 1보다 클 때는요 1부터 4까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쵸? 뭐 정확한 정의역을 표현해버리면 정확하게 쓰면 되겠네. x 1부터 4까지 4보다 큰 데는 그림이 없으니까. 그쵸? 여기도 굳이 정확히 써주면 0부터 x가 1까지 이렇게 쓰면 맞습니다. 그죠? 그런 상태에서 문제 보시죠. 자, 1부터 4까지부터 직선의 방을 세울게요. 기울기 얼마야? x가 3칸 갈 때 y 3칸 올라갔네. 기울기 1이네. 1. 그죠? 윤성 체크되고 있어요? 기울기 1이고요. 1,0을 지나니까 이제 x-1이겠다. 그치? 여기 식 나왔어. x-1. 이렇게 세운 거 알죠? 그 다음 1보다 작을 때는요 기울기가 한 칸 갔다 두 칸 내려왔잖아. -2네요. 근데 y 절편이 2니까 -2x 더하기 2입니다.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알겠죠? 여기서요. gx 같은 경우는 식을 세우려면요 이거 손이 많이 가죠. 0과 1 사이에 식 하나. y는 2x겠네요. 1과 2 사이에 또 식 하나. y는 -x 플러스 3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뭐 중요하지 않습니다. 2와 3 사이에 식 하나. y는 1. 3과 4 사이에 식 하나. gx 식 4개야 지금. 이해되겠어? 뭐 하나만 할 수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식을 세우면 됩니다. 자,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자, fx는 그림은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그려줬고요. gx도 그려져 있습니다. 알겠죠? 질문이 이겁니다. 야, y는 f 합성 gx의 그래프와
얘의 그래프와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x는 4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구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래프 그려 이 말이잖아. 알겠죠? 그럼 우리가 봐봐. 이런 합성 상태의 그래프가 필요한 환경입니다. 아시겠죠? 이해됐어요? 그때 얘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봐봐. 합성을 이렇게 한 상태의 그래프를 좀 효과적으로 잘 그리려면요. 이 밖에 있는 요 놈은 식이 필요하고요. 안에 있는 요 놈은 그래프만 있어도 돼요. 그러니까 다 식이 필요한 게 아닌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안에 거는 그림만 있으면 충분하고 겉에 거는 식이 좀 있어야 돼. 왜? 겉에 게 식이 없으면 그래프로 좀 잡아내기가 상당히 헷갈리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게 이 겉에 거의 식과 안에 거의 그래프로 합성을 도전하시면 됩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그래서 쌤이 일부러 그림을 보자마자 fx와 gx를 둘 다 식을 세울 수 있으나 합성 환경이 이렇다 보니 난 fx만 식이 필요했던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얘만 세워놨어요. 이해됐습니까? 이제 이 그래프를 그리러 갑시다. 알겠죠? 자, 얘를 일단 그리려면요. 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식을 만들죠. y는 gx를 그냥 대입하면 돼. 오케이? 대입하면 식이 이래요. gx-1 가로하고 1부터 gx가 x자리엔 다 gx를 대입해야 돼. 됐어요? gx가 1과 4 사이에 있을 때는요. gx 그래프를 한 칸 내려 이 소리야. 우리 이동 다 배웠으니까. 알겠죠? 그 다음 얘가 헷갈려. 자, 마이너스 2gx 더하기 2래요. 뭐가? 0부터 x가 1 사이입니다. 아, x지. gx. 우리 x자리에 gx를 대입하고 있죠. 합성의 1단계 기본 조건은요. 이렇게 하는 거야. 알겠죠? 합성을 하는 그래프가 필요하다면 안에 거는 그림이면 충분하고 겉에 거는 좀 식이 있어야 될 겁니다. 그럼 판이 세팅이 되는 거지. 알겠죠? 자, 요거면 이제 우리가 요 그래프를 그리면 합성을 그래프인 거죠. 그죠? 그래프 그리기를 도전하겠습니다. 자, 그래프 그리려면 gx 그림이 필요하니까 그려놓을게요. gx 그림이 0,0에서 1,2를 지나고요. 2,1을 지나고요. 옆으로 한번 갔다가 4,4 이게 gx네요. 그죠?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y는 gx입니다. 4,4 4,4입니다. y는 gx 높이 체크해 갈게요. 여기 2, 여기 1, 여기 1, 2, 3 됐어요? 자, 해볼게요. 자, 이제 여기 있는 해석을 요 그래프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 범위 뭐야? gx가 1과 4 사이에 있는 그림이 어디야? y는 1이 여기 있잖아. 그죠? 자, 여기에 여러분 요 점의 x좌표 얼마일까요? 예측되는데 요거는 얼마일까요? 여기 1이고 여기 0이잖아. 얼마겠어? 2분의 1이지. 쟤 왜죠? 야, 여기 0이랑 2잖아. 직선이잖아. 가운데 탁 잘랐으면 가운데 여기 가운데. 알겠습니까? 요 삼각형 닮음 1대1 닮음 알겠어? 1대2 닮음 알겠습니까? 가운데야.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 봐봐. 요 그림이 점선 요 그림이 이 범위에 해당하는 값이야. 이해됩니까? 1부터 4까지의 gx는 이 말이잖아. 이해됐어? 1부터 4까지의 gx는 요 말이 얼마야? 알겠습니까? 지금 요렇게 생긴 요 놈은 그죠? 어떻게 하라고? 한 칸만 내려 이 소리야. 됐어요? 근데 0.5는 왜 구한 거예요? y를 끊어야 될 거 아니야. 얘보다 위쪽은 이 범위가 맞는데 얘보다 아래쪽이 요 놈은 이 범위잖아. 이거 끊어야지. 이거 얼마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야. 알겠죠? x로 얘기해주면 2분의 1부터 4까지는 위에 해당됩니다. 요정이 되겠어? 2분의 1부터 4까지는 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 사이 범위 있는 요 그래프는 한 칸 내려 이 소리야. 이게 gx니까. 어떻게 되겠어? 네, 그려볼게. 여기서 출발해서 1,1을 찍고요. 이렇게 내려와서요. 옆으로 갔다가 1,3까지 이렇게 올라가겠죠. 여기 3이.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자,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파란색 할게요. 0과 1 사이는 자, gx가 0과 1 사이 x가 아니야. gx죠. gx가 0과 1 사이는 흰색으로 봐야지. 요만큼은 여기부터 여기까지 요만큼 그죠? 요 그래프는 이해됐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그림이 요거밖에 없네 뭐 그죠? 요 그래프는 요거 뭐야? 잘 봐. 마이너스 2배 했어. 어떻게 되는 거야? 뒤집어서 2배. 상하 고무줄 기억나십니까? 뒤집어서 2배. 그죠? 저번에 얘기했잖아. y는 a/fx가 어떻게 되는 이거 내서는 안 했나요? 이거 되는 거? 늘리는 거야 라고 얘기했잖아. 상하 고무줄. 기억나십니까? 오케이? 아니 봐봐 이렇게 된 거 봐봐. 이 마이너스는 x축 대칭 곱하기 2 하면요 이 2배로 늘어나 이렇게. 원래 1인 게 2가 될 거 아니야. 봐봐. 요 직선은 1까지 가는 건데 마이너스 일단 요거 나중에 할 거야. 마이너스 2 하면 뒤집어져. 마이너스 2 하면 얘가 마이너스 2까지 내려갈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2까지. 여기까지 돼요? 그죠? 요런 짧은 게 봐봐. 마이너스 곱하면 뒤집어지고요. 2배 하면요. 여기 1이었던 게 2까지 내려갈 거란 말이야. 이렇게. 0은 그대로 있을 거 아니야. 2배가 됐지 이렇게. 됐습니까? 이런 길어진 길이가 2칸 올라가야 돼. 탕 올라가면 결국 요 그림이 놀아서 하자. 요 그림이 0,1에서 이렇게 생기죠 이렇게. 이해됩니까? 다시 갑니다. 봐봐. 지금 내가 뭘 한 거냐면 0,0에서 2분의 1,1까지 흐르죠. 1까지 간 요 직선을 그죠? 요게 이제 y는 gx였어. 그지? 그럼 내가 뭐 한 거야? y는 마이너스 2gx 더하기 2를 그린 거야 지금. 맞아? 이 함수가 어떻게 움직이는지가 더 관측이 돼야 됩니다. 어떻게 한 거라고? 마이너스 200을 먼저 한 거라고. 이해됐어요? 그럼 마이너스 200가 얘가 마이너스 곱하면 x축 대칭되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게. 요거는 y는 마이너스 gx. 됐어? 마이너스 되겠지. 곱하기 2 했잖아. 그러면 0,0랑 똑같이 곱하기 0이야. 마이너스 1이 2배 늘어난다고. 마이너스 2까지 갔어 이렇게. 곱하기 2 한 거지. 요 그림이 마이너스 2gx. 됐어? 이 직선을 2칸 올리래. 그러면 마이너스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타 올라가면 저렇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얘가 말한 합성함수 그래프는요. 이렇게 생긴 그림입니다. 됐어요? 자, 얘가 마무리할게요. 얘가 말한 모든 마무리할게요. 얘 뭐라 했냐면 이 그래프와 노란색 그래프와 x축 여기 있죠. y축 여기 있죠. x는 4, 이 직선이 x4입니다. 그죠? 둘러싸인 넓이 구해라. 삼각형 3개 넓이 구해라. 이런 거죠. 되겠습니까? 자, 요 넓이는 가로의 길이 2분의 1 곱하기 높이 2 나누기 2 이런 거. 정답. 요 넓이는 2에서 2분의 1까지야. 가로의 길이 2분의 3 2분의 1 곱하기 가로 곱하기 높이가 1. 요 넓이는 가로가 1 높이가 3 2분의 3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다 더하면 정답이 되겠죠. 알겠습니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렇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잘 연습하시고 일단 기본적으로는 봐봐. 그래프가 주어졌다면 겉에 건 식이 나와줘야 돼. 알겠죠? 이걸 둘 다 식으로도 할 수 있는데 훨씬 이제 길어집니다. 풀이가. 알겠죠? 아주 덜어지기 때문에 이것도 지금 만만치 않단 말이야. 알겠죠? 그래서 안에 건 그림으로 그냥 담당하는 게 훨씬 편하고요. 알겠죠? 겉에 건 식이 필요해요. 이 식이 없으면 또 담당이 힘들기 때문에 알겠죠? 일단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과 그래프를 꼭 D타임 복습 시간 때 테스트가 있는데 테스트도 하시고 네, 오답도 잘 하시면서 복습 때 꼭 한번 그려보셔야 이게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아시겠죠?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숙제를 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숙제는 오늘 숙제 별로 없는데 저번에 내가 그 폴트 다 풀라 그랬잖아 그냥. 그쵸? 잠시만요. 여러분 여기 산술기하 쪽에 짝수다 풀려 있습니까? 쌤 기록으로 3단 논법부터 안 된 것 같은데 아닌가? 준비기 몇 번이에요? 일단 514부터 여기는 풀려 있을 수도 있어요. 선생님이 이제 3단부터 기억이 안 나. 514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안 풀려 있을 거야 아마. 573까지 짝수 안 풀려 있을 걸. 체크해봐봐. 그리고 오늘 배운 함수는 문제가 많이 없습니다. 성질부터 잠깐만요. 656 지금 이거 끝나가네요. 어차피 다음 주 끝내야 돼요. 그죠? 여러분 벌써 그죠?
벌써 개학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학 금방 갑니다. 684까지 이거 다 풀어오시고 알겠죠? 이로써 함수의 1반원은 끝났고 알겠죠? 아마 지금 상황이 다음 주 월요일이면 이제 뭐 풀이 해설하고 유리함수 정리가 아마 하루면 끝날 거야. 유리함수 하루면 되고 한 타임 끝나고 그 다음 주 이제 무리함수 끝나고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는 그죠? 금요일 말고 수요일 날 테스트를 보면 좋겠네요. 그죠? 수요일 테스트 봐서 그걸로 이제 뭐 금요일 날 풀이도 좀 하고 홍윤이 좀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한번 그려봐.